저는 68에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남편을 보내고 벌써 5년째예요. 처음엔 정신없이 바쁘더라고요. 장례 치르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아이들 챙기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집이 참 조용하더라고요. 아침마다 혼자 밥을 먹어요. 식탁은 원래 4명이 앉던 곳인데 이제는 제 자리 하나만 쓰죠. 창가 쪽 자리요. 거기 앉으면 햇살이 따뜻하거든요. 밥 먹고 설거지하고 TV 틀어놓고요. 요즘엔 아침 드라마를 봐요. 근데 드라마 보다가도 혼자 중얼거릴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러면서요. 대답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혼잣말이 되는 거죠. 가끔 딸애가 전화를 해요. 엄마 밥은 먹었어요? 저는 먹었지 하고 대답하는데요. 사실 뭘 먹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냥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더라고요. 동네 경로당에 가끔 나가요. 거기 가면 아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윤수리 할매, 옥순이네 엄마 이런 분들이요. 다들 비슷해요. 남편 보내고 자식들은 다 독립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죠.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화투도 치고 그래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 또 혼자예요. 현관문 열고 들어서면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하죠. 신발장에 제 신발만 놓여 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애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 톤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엄마, 나 할 말 있어. 무슨 큰일 났나 싶어서 왜? 무슨 일이야? 했죠.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딸애가 엄마, 소개팅 한번 나가봐. 이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한참 쳐다봤어요.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어서요. 뭐? 소개팅? 했더니 응, 친구 어머니도 소개받았는데 괜찮은 분이래. 저는 손을 저었어요. 전화라서 안 보이는데도 손을 저었죠. 아이고 나 그런 거 안 해. 이 나이에 무슨 소개팅이야 했어요. 근데 딸애가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엄마, 그냥 한번 만나보기만 해봐. 차 한 잔 마시는 거야. 부담 갖지 말고. 처음엔 정말 싫었어요. 남편 생각도 나고 괜히 미안한 마음도 들고요. 엄마는 괜찮아. 혼자 잘 살아 이렇게 말했는데 딸애가 조용히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혼자 괜찮은 거 아니잖아. 엄마 외로운 거. 나 다 알아. 그 말에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딸애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혼자 밥 먹으면서 얼마나 쓸쓸한지 TV 보면서 혼잣말하는 거요. 전화 끊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거실 소파예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제 그림자가 너무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알았어 한 번만 나가볼게 했어요. 딸애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엄마 최고. 전화 끊고 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무서운 건지 설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약속 날짜가 정해졌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날부터 제가 좀 이상해졌어요.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TV 보다가도 생각나고요. 뭘 입지? 이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드라마 보다가도 집중이 안 됐어요. 주인공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약속 하루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옷장 앞에 서 있었어요. 안방 옷장이요. 문을 열었더니 옷들이 주르륵 걸려 있는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평소에 입던 편한 옷들 뿐이죠. 남색 카디건에 회색 바지,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 이런 거요. 한참 고민했어요. 새 옷을 살까? 근데 백화점 가서 옷 사는 것도 오래됐고요. 뭘 골라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침대 위에 옷을 몇 벌 꺼내놨어요. 가디건도 놓고 블라우스도 놓고 원피스도 하나 있어서 그것도 놓았죠. 근데 하나하나 입어보니까 다 어색하더라고요. 거울 앞에 서서 입었다 벗었다 반복했어요. 아이고 이 나이에 뭘 그렇게 꾸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거울을 보니까 60 넘은 아줌마가 옷 매무새 만지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우습더라고요. 제가 뭐 이러나 싶어서요. 결국 그냥 평소에 입던 편한 옷으로 정했어요. 남색 가디건에 회색 바지요. 그래, 대충 입자. 어차피 한 번 보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속으로는 좀 떨리더라고요. 혹시 상대분이 잘 차려입고 오시면 어떡하나, 제가 너무 무성의해 보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요.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왔어요. 이불 속에서 뒤척였죠. 천장만 쳐다봤어요. 내일이면 만나는구나. 어떤 분일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더라고요. 그래도 잠이 안 왔어요. 약속 당일이었어요. 오전부터 정신이 없더라고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식탁에 앉았는데 입맛이 없더라고요. 시계만 계속 쳐다봤죠. 12시, 1시, 1시 반.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으면서도 느린 것 같고요.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서고 창문 쪽으로 갔다가 돌아오고요. 1시 반쯤 집을 나섰어요. 카페가 걸어서 10분 거리거든요. 천천히 걸었어요. 일부러 천천히요. 너무 일찍 가면 기다리는 게 어색할 것 같아서요. 근데 생각보다 금방 도착했더라고요. 카페 앞에 섰을 때 시계를 보니까 1시 50분이었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한 번, 두 번요. 유리문 너머로 안을 살짝 봤어요.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더라고요. 학생들도 있고 젊은 직장인들도 있고요. 그 중에 혼자 앉아 계신 남자분이 한 분 보였어요. 저분인가? 싶었는데 저도 편한 옷차림이시더라고요. 회색 점퍼에 청바지요. 꾸민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딸랑딸랑 문 여는 소리가 나니까 그분이 고개를 드셨어요. 눈이 딱 마주쳤죠. 저는 얼굴이 확 뜨거워졌어요. 그분도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잠깐 눈을 깜빡이시더니 이내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웃었어요. 뭐가 그렇게 웃긴지 모르겠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아마 둘 다 안 꾸미고 나왔다는 게 웃긴 거였나 봐요.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했더니 아, 네, 안녕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앉았어요. 마주 보고요. 카페 구석 자리였는데 창가였어요. 밖으로 나무가 보이더라고요. 가을이라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죠. 저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놨어요. 뭔가 붙잡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분도 손을 어디에 둘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테이블 위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시더라고요. 커피 드실래요? 그분이 물으셨어요. 저는 네, 괜찮아요 했죠. 그분이 일어나서 주문하러 가셨어요. 카운터 쪽으로요. 그 사이에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괜찮아, 그냥 차 한 잔 마시는 거야 혼자 다짐했죠. 손으로 가방 손잡이를 꼭 쥐었어요. 커피가 나왔어요. 아메리카노요. 김이 모락모락 나더라고요. 저는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했죠. 그분도 커피잔을 드셨어요. 한 모금 마시고요. 카페 안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잔잔한 피아노 소리였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어색한 침묵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더라고요. 그분도 커피만 만지작거리시더라고요. 누가 먼저 말을 해야 하는데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 후에 그분이 입을 여셨어요. 저기 뭐 좋아하세요? 너무 뻔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냥 산책이요 했어요. 그것도 짧게요. 그분이 그렇군요. 또 침묵이었죠. 커피 마시는 소리만 들렸어요. 제 차례였어요. 뭔가 물어봐야 하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 어디 사세요? 진짜 별로인 질문이었죠. 이 동네요, 아파트예요. 네. 저도 대답이 짧았어요. 옆 테이블에서 학생들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테이블만 조용했죠. 커피만 마셨어요. 한 모금 두 모금요. 밖에서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카페 문이 열렸다 닫혔다 했고요. 저는 손가락으로 커피잔 손잡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이거 실패한 건가 싶더라고요. 속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커피 다 마시는데 얼마나 걸리나? 10분? 15분? 그럼 적당히 일어나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존심도 좀 상했죠. 딸애한테 뭐라고 말하지? 엄마 말대로 안 맞았다고 할까? 집에 가서 뭐라고 설명하지? 그때였어요. 그분이 다시 입을 여셨는데 목소리 톤이 좀 달라졌어요. 저기 사실 저도 이런 거 처음이라 너무 긴장돼서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분을 봤어요. 그분도 저를 보고 계셨어요. 얼굴이 좀 빨개 보이시더라고요. 아침부터 뭘 입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나왔네요. 그분이 본인 옷을 내려다 보셨어요. 회색 점퍼 소매를 만지시면서요.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저도요. 저도 어젯밤에 옷 꺼내놓고 한참 고민했어요. 근데 결국 이거 입고 나왔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호웃으시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웃음소리였어요. 편안한 소리였죠. 뭔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긴장이 조금씩 풀렸죠.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 딸이 소개팅 나가라고 해서요. 처음엔 정말 싫었거든요. 근데 딸이 계속 설득을 해서 저도요. 제가 너무 크게 말해서 옆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조금 작게 말했죠. 저도 딸이 졸라서 나왔어요.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자식들이 다 그렇나 봐요. 부모 외로운 거 다 알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러게요 했어요.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도 외롭긴 했어요. 제가 말했더니 저도요. 하시는 거예요. 눈이 마주쳤어요. 이번엔 어색하지 않았죠.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진짜로요. 서로 혼자 사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는지, 저녁엔 뭐 먹는지, 주말엔 어떻게 보내는지요. 비슷했어요. 다들 비슷하게 사시더라고요.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고요. 테이블 위에서 제 손이 조금 가까워졌어요. 그분 손도요. 완전히 닿진 않았지만 아까보다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가방을 꼭 붙잡고 있지 않았어요. 어느새 가방은 옆에 내려놓았더라고요.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새 커피잔이 비어 있었어요. 언제 다 마셨나 싶었죠. 그분이 한 잔 더 하실래요?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네 했어요. 주저없이요. 이번엔 제가 일어났어요. 제가 살게요 하면서요. 카운터에 가서 커피 2잔을 주문했어요. 기다리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분이 창밖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편안한 표정이셨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2번째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가 더 깊어졌어요. 취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낚시를 좋아하신대요. 주말마다 혼자 강가에 가신다고요. 조용히 앉아서 낚싯대 들이우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물만 쳐다보고 있어도 시간이 가더라고요. 말씀하시는데 눈빛이 살아있더라고요. 저는 산책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돌아요. 공원 쪽으로요. 벤치에 앉아서 새들 보고 그래요. 비둘기도 있고 참새도 있고요. 가끔 먹이 주는 분들도 계시고요. 좋네요. 건강도 챙기시고. 우리 동네 공원 아세요? 느티나무 큰 거 있는데요. 제가 물었더니 아, 거기요. 저도 가끔 가요. 자식들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분은 아들이 2이래요. 다 결혼해서 분가했고요. 손주도 3이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놀러 오는데 와르르 하다가 가면 집이 텅 빈 것 같아요. 그 시끌벅적한 게 그리워지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저도 딸이 다녀가면 그래요 했죠. 우리 딸도 가끔 손주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돌아가면 장난감만 남아있어요. 그거 치우면서 또 외로워져요. 요즘 사는 이야기도 했어요. 어디 맛집 갔다, 무슨 드라마 본다,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이요. 그분은 아침 드라마를 보신대요. 저도 그거 봐요.
제가 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제 나온 거 봤어요? 그 남자 주인공이 드디어 고백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맞아요. 저도 그 장면 보면서 울었어요 했죠. 드라마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새 요리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그분은 요리를 못하신대요. 라면도 태워 먹을 뻔했어요.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김치찌개는 잘해요.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이거든요 했어요. 말하고 나서 조금 후회했어요. 남편 이야기를 꺼낸 게요. 근데 그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음식을 잘했어요. 과거형이었어요. 집사람도라는 말에서 알았죠. 그분도 혼자 사시는구나. 창밖을 보니까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었죠. 시계를 보니까 4시가 넘었더라고요. 2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껴는 10분도 길었는데 지금은 2시간이 짧게 느껴졌어요. 그분도 시계를 보셨어요. 어머, 벌써 이 시간이네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아쉬웠어요.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빈 커피잔 2개가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제 잔이랑 그분 잔이요. 일어나야 할 시간이었어요. 그분이 먼저 오늘 즐거웠어요. 하시더라고요. 저도요 했어요. 진심이었죠. 정말 즐거웠거든요. 이렇게 오래 누군가랑 이야기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카페를 나왔어요. 밖은 좀 선선했어요. 오후 바람이 불더라고요. 가을 바람이요. 낙엽이 몇 개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둘이 나란히 걸었어요. 천천히요. 아무도 말을 안 했는데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냥 걷는 게 편했어요. 말없이 걷다가 그분이 저기, 말을 꺼내셨어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혹시 배우자 잃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예상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발걸음을 멈추고 그분을 봤어요. 5년 됐어요. 그분이야.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눈빛이 깊어지더라고요. 저도 사별했어요. 6년 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분을 봤어요. 그분도 저를 보고 계셨어요. 서로 말이 없었죠. 할 말이 많은데 동시에 할 말이 없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주변이 조용했어요. 차 지나가는 소리만 멀리서 들렸죠. 언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9월이요, 그분이.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도요. 저희 남편도 9월이에요. 그 순간 2사람 다 멈춰 섰어요. 길 한가운데에서요. 사람들이 우리 옆을 지나갔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니, 잡으신 게 아니라 살짝 만지셨어요.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었어요. 같은 달이었어요. 배우자를 보낸 달이요. 날짜는 달랐지만 같은 9월이었어요. 둘 다 그 달이 오면 힘들고 그 달이 지나면 또 1년을 버티고 그렇게 살아온 거였죠. 매년 9월이 되면 혼자 묘소에 가고 사진 앞에 앉아 있고 그렇게 보낸 세월들이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이 순간이, 이 만남이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석양빛이 우리를 비췄어요. 나뭇잎 사이로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따뜻했어요. 그분 손이 아직 제 손 위에 있었어요. 가볍게요. 무겁지 않게요. 연락해도 될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쁜 떨림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핸드폰을 봤어요.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짧은 문자였어요. 저는 한참 그 문자를 보고 있었어요. 답장을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간단하게 썼어요. 저도요. 좋은 꿈 꾸세요. 보내고 나니까 웃음이 났어요. 60 넘어서 이런 문자를 주고받다니요. 그날 이후로 연락을 했어요.
처음엔 문자였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런 간단한 문자요. 그분이 보내시면 저도 답장하고 제가 보내면 그분이 답장하시고요. 매일은 아니었어요.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이요. 근데 그게 기다려졌어요. 핸드폰 보는 게 즐거워졌죠. 일주일 후에 또 만났어요. 이번엔 공원에서요. 약속 시간보다 제가 먼저 나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죠. 새들이 날아다니더라고요. 참새들이요. 그분이 오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멀리서요. 저는 손 흔들었어요. 그분도 손 흔들어 주셨고요. 같이 걸었어요. 공원 산책로를요. 천천히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냥 같이 걷는 것만으로도 좋았거든요. 낙엽을 밟으면서 걸었어요.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났죠. 이야기도 했어요. 어제 본 드라마, 오늘 먹은 점심, 날씨, 건강 이런저런 이야기들요. 요즘 혈압약 먹어요. 저도요. 아침마다 먹어야 하고요. 무릎이 좀 아파서 병원 갔어요. 하시면 저도 관절이 안 좋아요 하면서요. 늙는 이야기를 해도 우울하지 않았어요. 같이 늙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 주에도 만났어요. 그 다음 주에도요. 어느새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게 됐어요. 카페에서 만날 때도 있고 공원에서 만날 때도 있고요. 가끔은 같이 식사도 했어요. 김밥 천국에서 김밥 먹고 분식집에서 떡볶이 먹고요. 제가 살게요. 하시면 저도 다음엔 제가요 하면서요. 말벗이 생긴 거죠. 이야기할 사람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만나나 생각하게 되고 밥 먹으면서 이 이야기 해줘야지 생각하게 되고요. 집에 혼자 있어도 이전보다 덜 외로웠어요. 핸드폰을 보는 게 즐거워졌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제 집에 놀러 오실래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남자분 집에 가는 게 조심스러웠거든요. 근데 아들이 놀러 오는 날이에요. 같이 저녁 먹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분 집에요. 아파트였어요. 2층짜리 구형 아파트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문이 열렸어요. 그분이 웃으면서 맞아주셨고요. 집안이 깔끔하더라고요. 정리가 잘 돼 있었어요. 거실에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는데 젊은 시절 사진이었어요. 그분이랑 부인이랑 찍은 사진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다가 돌아섰어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요. 아드님이 오셨어요. 손주도 데리고요. 꼬마가 할아버지, 하면서 뛰어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드님이 저를 보고 인사하셨어요. 아버지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하시면서요.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중국집 음식을 시켰어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이요. 꼬마가 탕수육을 먹으면서 깔깔 웃더라고요. 밥상을 둘러앉아 먹는 게 오랜만이었어요. 시끌벅적한 게 좋았죠. 아드님이 가시면서 저한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뭘까? 사랑일까? 우정일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외롭지 않다는 것,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했어요. 어느 날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오후 햇살이 따뜻했죠. 단풍이 한창이었어요. 빨갛고 노랗고요.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요즘 행복해요. 저는 그분을 봤어요. 그분도 저를 보고 계셨어요. 저도요. 제가 대답했어요. 진심이었죠. 정말 행복했거든요. 크게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같이 걷고 이야기하고 웃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충분했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번엔 확실하게요. 저도 그분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나이 든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딸애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졌어. 저는 웃으면서 그래? 했어요. 응, 좋은 일 있어? 응, 좋은 사람 만났어 했죠. 딸애가 잠깐 조용하더니 다행이다, 엄마.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촉촉했어요.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를 목소리요. 행복해, 엄마 많이 행복해. 그러면서요. 전화 끊고 창밖을 봤어요. 저녁 하늘이 예쁘더라고요. 구름이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이 나이에도 설렐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도요. 물론 옛날처럼 드라마틱한 사랑은 아니에요. 꽃다발 받고 데이트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냥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웃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충분했어요. 오히려 이 나이라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만나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요. 날씨 좋은 날엔 공원 걸으면서 이야기하고요. 추운 날엔 카페에서 따뜻한 차 마시면서 앉아 있고요.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요. 가끔 그분이 낚시 가실 때 저도 따라가요. 강가에 앉아서 그분 낚시하는 거 보고요. 물만 쳐다보고 앉아 있어도 시간이 가요. 그분이 가끔 오늘은 고기가 안 물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냥 앉아 있는 것도 좋아요 하고요. 그분도 저랑 산책할 때 같이 오세요. 아침 일찍 공원에서 만나서 한 바퀴 돌고요. 벤치에 앉아서 새들 보고요. 할머니들이 체조하는 거 구경도 하고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9월이 왔어요. 올해도요. 그날 우리는 같이 묘소에 갔어요. 각자 배우자 묘소예요. 아침엔 제 남편 묘소에 갔고 오후엔 그분 부인 묘소에 갔어요. 같이요. 묘소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저도 그분 손을 꼭 쥐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서로 알았어요. 우리가 잊은 게 아니라는 거. 새로운 시작이 배신이 아니라는 거. 그저 외로운 사람이 외로운 사람을 만나서 함께 걷기로 한 것뿐이라는 거요. 돌아오는 길에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년에도 같이 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같이 와요. 그렇게 약속했어요.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봐요. 그분한테 문자가 왔나 해서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런 간단한 문자만 와도 하루가 좋아져요. 저도 답장해요. 그러게요, 산책 갈까요? 이렇게요. 혼자 밥 먹을 때도 이제는 덜 쓸쓸해요. 오늘 만나면 이 이야기 해줘야지 생각하면서 먹으니까요. TV 보다가도 웃게 돼요. 이거 그분도 보셨을까 싶어서요. 집이 여전히 조용하긴 해요. 근데 예전처럼 텅 빈 느낌은 아니에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면 날씨 좋네, 산책하자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화벨이 울리면 그분일까 하면서 달려가고요. 딸애가 어제 전화했어요. 엄마, 결혼 생각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리야 이 나이에 했더니 왜요? 행복하시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재혼이요. 근데 꼭 결혼이 중요한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처럼 같이 걷고 이야기하고 웃고 그게 좋은데요. 종이 한 장이 뭐가 중요한가 싶어요. 엄마는 지금이 좋아. 이대로가. 제가 대답했어요. 딸애가 웃더라고요. 그래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어제 그분이랑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석양을 보면서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내일 뭐 해요? 저는 글쎄요, 뭐 하실래요? 했죠. 같이 시장 갈까요? 제가 생선 좀 사야 해서요. 좋아요, 저도 장 봐야 하는데. 그렇게 약속했어요. 내일 아침 9시에 시장에서 만나기로요. 평범한 약속이죠. 특별할 것 없는요. 근데 기다려져요. 내일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용기 내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0이든 70이든 설렐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것, 이야기 나누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혼자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외롭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용기 내서 한 걸음 나가보세요.
저처럼요. 감사합니다.